세포 내 정보 흐름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254쪽에 그 보강할 때는 앞에 개념 뭐 문제나 확인 문제 뭐 이런 거 풀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선생님이 영상으로 보낸 거 좀 보고 해주시고, 자 모르는 거는 이제 와서 질문하고 이렇게 하고, 일단 오늘은 이제 세포 내 정보 흐름이라는 거 하겠습니다. 그 엄청 이제 정보 흐름 뭐 이러면 뭔가 컴퓨터 같은데 정말 정보가 흘러다닙니다. 희한하게도 세포 내에서 정보가 흘러다녀요. 희한한 일인데, 일단 DNA에 유전 정보가 뭐 담겨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진짜로 유전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뭐 생김새라던가 뭐 머리카락 색깔이 어떻다, 눈동자 색깔이 어떻다 이런 거는 형질이라고 해. 근데 그런 형질이 나타내는 거는 단백질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단백질이 있냐에 따라서 내 생김새, 뭐 머리카락 색깔 뭐 이런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단백질이 어떤 단백질이 나한테 뭐 많이 있냐 이런 거를 통해서 형질이 발현돼. 근데 그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는 DNA에 담겨 있다라는 거야. DNA에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DNA에 있는 그 정보를 가져다가 어떤 단백질을 내가 많이 만들면은 내가 다른 사람이랑 다르게 되는 거예요. 자, DNA는 핵 속에 DNA는 단백질과 결합하여 실 모양과 같은 상태로 되어 있다. 중학교 때는 뭐 이런 거를 이제 염색사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염색사라고 해도 돼. 하여튼 풀어져 있을 때는 염색사라고 합니다. 풀어져 있을 때는. 그러니까 DNA는 요게 DNA고 요게 다 DNA예요. 요게 엄청 길어요, 사실. 엄청 깁니다, DNA가. 근데 걔가 단백질에 이렇게 잘 쌓여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포장처럼 돼 있어요. 잘 쌓여 있는데 평상시에는 염색사 형태로 풀어져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보여요. 그냥 풀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실처럼. 근데 세포가 분열할 때가 되면 이게 응축하여 막대 모양의 염색체가 된다. 염색체는 염색사 모양으로 풀어져 있는 애들이 이렇게 막대 모양으로 이렇게 됐을 때 눈에 잘 보여. 요거를 염색체라고 한다. 그래서 염색체는 단백질이랑 DNA가 뭉쳐 있는 거고요. DNA에는 엄청 긴데 DNA 한 분자에는 많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근데 유전자는 또 뭐냐면 DNA에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요 유전자 이런 애들이 요만큼 정보로 어떤 단백질을 만들고 요만큼의 정보로 또 다른 단백질을 만드는 거예요. 그 염색체는 사람은 23쌍 있는데 단백질은 뭐 몇만 가지 만들어야 돼. 그래서 염색체 하나가 단백질 하나 만드는 건 아니고 염색체 하나에 유전자가 되게 많아요. 유전자랑 DNA랑 같은 말은 아닙니다. DNA가 더 큰 범위입니다. 유전자보다. 그래서 유전 정보는 유전자의 DNA의 염기 서열에 저장되어 있다. 서열은 순서를 말하는 순서. 염기는 ATGC 이렇게 4개가 있는데 그게 어떤 순서로 되어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DNA는 세포 핵 속에 단백질과 결합하여 실과 같은 형태로 존재하며 세포가 분열할 때 응축되어서 염색체가 만들어집니다. DNA 한 분자에는 유전자가 여러 개 있는 거야. 많이 있는 거야.
유전자와 단백질의 관련성. 1941년에 비들과 테이텀이라는 사람은 붉은 빵 곰팡이를 이용해서 실험을 하는데 유전자가 효소의 합성에 관여한다는 걸 밝혔고, 이를 근거로 유전자는 하나의 효소의 합성에 관여한다. 유전자는 하나의 효소에 관여한다. 뭐 요 정도 알아낸 거네요. 그런데 이 유전자가 효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단백질 합성에도 관여한다라는 것을 이제 연구한 거죠, 이 사람들이. 그다음에 DNA 유전 정보에 대한 연구가 발달함에 따라서 유전자의 정의는 계속 변하고 있지만, 아무튼 유전자가 단백질 생산을 결정하며 이를 통해 생명체 형질이 결정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뭔 얘기인지 아실 것 같고요. 옆에 용어들도 잘 읽어두셔야 됩니다. 형질이란 어떤 모양 말하는 거예요. 어떤 특징, 생물의 특징, 이런 걸 형질이라고 한다. 근데 형질이 이제 유전 형질이 있고 뭐 후천성 형질이 있겠지만, 우리가 주로 다루는 거는 이제 선천성의 형질인 겁니다. 물려받은 거. 유전자는 단백질을 합성하지 않고 뭐 이렇다고 되어 있네. 아무튼 유전자는 그 단백질 합성에 관여되는 정보가 있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DNA 특정 부분이고요. 염색체는 원래는 염색이 잘 되는 어떤 애가 있어가지고 이름을 염색체라고 부른 거고, 뭐 요건 이제 상동 염색체 말하는 거죠. 이런 거는 염색체는 생식세포로 나누어져서 자손에게 전달되는 거 맞고요. 1유전자 1효소설. 어떤 유전자가 하나의 효소의 합성에 관여한다. 뭐 틀린 거 아니고. 넘어가겠습니다. 옆 페이지. 단백질의 기능. 효소도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효소가 있어야지 물질 대사가 된다라는 거 앞장에서 배웠죠, 그렇죠? 근데 요거 없으면 물질 대사 못하는 거고, 물질 대사 못하면 그냥 죽는 거야. 뭐 이거 물질 대사 못하잖아. 그러면 세포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은 당연히 못 사는 거고. 그래서 효소를 만드는 게 엄청 중요한데, 그거를 이제 유전자에 있는 정보를 가져다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인슐린과 같은 호르몬 성분도 단백질입니다. 인슐린도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효소도 만들고 이런 호르몬도 만들고, 생명체 생명활동은 단백질에 의해서 표현되고 조절되는 거야. 단백질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만드는 정보가 DNA에 있고 유전자에 있습니다. 어떤 형질이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발현이 되냐면, 갈색 눈동자 있는 사람이 있고 파란색 눈동자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갈색 색소, 이런 좀 검은색 계통 색소는 멜라닌이라고 하는 색소가 있어야 돼. 피부가 까만 사람은 멜라닌 색소가 많이 생성된 사람이에요. 피부가 까마거나. 눈동자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단백질이 있는 거야. 효소. 이거를 만드는 단백질. 이게 단백질입니다. 효소긴 한데 단백질이야. 근데 그거를 만드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은 얘를 만들고, 얘가 멜라닌 만들고, 멜라닌 때문에 갈색이 되는 거예요, 눈동자가. 근데 파란색 눈동자를 가진 사람은 멜라닌을 합성하는 효소가 좀 적게 만들어져. 그 유전자가 좀 다른 거죠. 그 유전자가 달라서 형질이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생명체의 생명활동은 단백질로 표현되고 조절되지만 부모로부터 자손에게 단백질을 받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데, 내가 그 갈색 그 단백질을 부모한테 받은 게 아니야.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받은 거죠, DNA로. 단백질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DNA가
요런 그 어떤 유전 형질이 발현되도록 하는 그 정보를 받은 거예요. 단백질을 받은 게 아니죠. 그래서 그 정보를 주면 우리는 알아서 그걸 잘 해석해가지고 이제 생명활동 하는 거고요. 자, 키포인트. DNA에서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가 있는 특정 부분을 유전자라고 하는 겁니다. DNA 통째로 아니고 특정 부분. 유전자와 단백질, 단백질 생산을 결정하여 유전자의 그 유전 정보가 생명체의 형질을 결정한다. 이렇게 발현이 유전자에서 단백질, 단백질이 형질 결정. 밑에 써 있는 것 같은 이야기네요. 예. 자, 그 다음 대략적으로 얘기해 준 거고 방금은 이제 구체적으로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하는 게 있고, 생명 중심 원리라는 게 간단하게 요 밑에 있는 그림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생명 중심 원리는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는 세균이건 사람이건 전부 다 이렇게 발현되는 거예요. 그 밑에 있어요. 256쪽에. DNA는 이제 세포 분열할 때 되면 이제 스스로 복제를 하긴 하죠, 이거는. 근데 DNA의 정보를 RNA로 전사를 해요. 뭐 전달해주고 복사해주고 뭐 이런 거야. 하여튼 전달해주는 거야. RNA로. 그럼 RNA가 핵을 빠져나와. 그래서 핵 바깥에 리보솜에 RNA를 갖다 주면, RNA가 오면 리보솜이 그거를 번역을 해가지고 유전 정보를 번역을 해가지고 아미노산을 붙여요. 그럼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DNA가 RNA로 전사가 되고 그 RNA를 번역을 하면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게 생명 중심 원리인데 이게 모든 생명체가 다 이렇게 된다라는 게 엄청 희한한 일이죠. 자, DNA의 유전 정보가 RNA로 전달되고 요거를 전사라고 합니다. 전사라고 하고, RNA가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 그 단백질로 이제 발현이 되는 거, 이제 만들어지는 거는 번역이라고 하죠, 번역. 이러한 정보의 흐름을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하고요. 단백질의 합성 장소는, 단백질을 만들려면 아미노산을 붙여야 되거든요. 그 아미노산을 붙여주는 기관이 뭐냐면은 세포 소기관이 리보솜이에요. 리보솜. 리보솜 되게 조그맣고 동글동글한 애들. 그게 리보솜이고, 원래 유전 정보는 DNA에 있어요. 핵 속에. 근데 그게 직접 발현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원본 같은 거야, DNA가. 그래서 원본이 훼손되면은 안 되거든요. 그러면 뭐 이렇게 막 암세포로도 발달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DNA에 있는 정보를 RNA가 복사해다가 리보솜에 갖다 주는 거죠. 자, RNA는 이런 실험을 통해 알아봤다 뭐 이렇게 써져 있는 거고, 자, RNA가 핵에서 세포질로 이동한다라는 것을 관찰했다. 자, 봐봐.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DNA의 일부분, 유전자 부분을 요 RNA가 이렇게 전사하고 있는 그림이야. 전사를 해. 복사를 한 거지, 복사. 그러면은 얘가 핵공이 있어. 핵에 구멍이 있어. 핵에 구멍. 핵공을 통해 나와요. 그게 요게 리보솜이지. 리보솜에 전달되면, 잘 보면은 얘가 이렇게 세 쌍씩 있잖아. 세 쌍씩 아미노산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코돈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요 세 쌍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아미노산을 붙여라 라고 하는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가 중요하고 DNA 염기 서열이 중요하고 DNA 염기 배열 순서에 따라서 RNA가 만들어지고 걔가 와가지고 요거는 요 정보는 아미노산이 20종류가 있거든요. 20개 중에 뭐 붙여라, 이거 뭐 붙여라, 뭐 붙여라 이런 정보야 이게. 그래서 아미노산을 차곡차곡 붙여 순서대로. 그럼 그게 알아서 꼬이면서 단백질이 돼요. 엄청 희한한 일인데. 자, DNA가 RNA로 되는 거는 전사라고 하고요. RNA가 번역이 돼서 아미노산이 붙여져서 맨 처음에 요거는 이제 폴리펩티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애가 되는 거는 이제 번역이라고 하고, 가만 냅두면 알아서 3차원적인 구조가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생명 중심 원리에 따른 유전 정보의 흐름, DNA에서 RNA로 전사되고 RNA가 번역이 되는데 리보솜이죠. 예. 근데 이 전사되는 위치는 핵 안에서, 핵에서 전사가 되고 번역이 되는 곳은 리보솜이고, 그 아미노산을 순서대로 붙여놓게 되면은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유전 정보의 저장과 전달. 저장해 놓는 곳은 DNA고 전달은 RNA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고요. 자, DNA의 유전 정보의 염기 서열이 저장되는데 DNA 염기는 A랑 T랑 G랑 C 이렇게 네 가지 염기가 있거든요.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요게 그 염기의 이름이에요. 예. 앞에서 배웠던 사람은 좀 알긴 알 텐데, 하여튼 이렇게 네 종류의 염기가 있습니다. 자, 근데 앞에 돌아가서 또 할 거긴 할 거니까. 하여튼 네 종류의 염기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배열되어 있는 순서가 다르다라는 거야, 이게. 이렇게 누구는 ACC, AAT로 되어 있고 누구는 뭐 ATC 뭐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요게 순서가 다르다라는 거야. 자, 근데 정보가 어떻게 저장이 되어 있냐면 염기가 3개가 하나의 정보를 담고 있어요. 이거를 3염기 조합이라고 합니다. DNA에서는 3염기 조합이라고 하고 RNA에서는 코돈이라고 불러. 아무튼 3염기 조합은 염기 3개가 하나의 정보를 담고 있는 건데, 왜 3개가 모여야 하냐면, 자, 이게 뭐 순열 같은 거죠. 이제 조합 같은 거죠. 조합 같은 거. 요 세 자리가 있는데 여기에 A 아니면 G 아니면 T 아니면 C가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옆에도 A 아니면 G 아니면 T 아니면 C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4개니까 이 두 칸으로 만들 수 있는 정보가 4 곱하기 4에서 16개의 정보를 담을 수 있어요. 근데 아미노산이 총 20개야, 아미노산이. 우리가 사용하는 아미노산이 20종류야. 그러니까 모자라, 이게. 2개 짝으로는 16개까지만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더 지정을 해야지 전체 정보의 수가 64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개가 넘죠. 그러니까 이런 정보가 이렇게 되는 거죠. AAA 있는 애랑 AAG 있는 애랑 AAT 있는 애랑 AAC 있는 애랑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남잖아. 근데 남는 거는 괜찮아. 남는 거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요. 남는 거는 괜찮고 모자라면은
그 아미노산 4개는 쓸모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3염기 조합으로 하나의 정보가 저장이 되는 거야. 이 컴퓨터도 마찬가지. 컴퓨터 같은 것도 이진법으로 해가지고요. 뭐 010101 뭐 이렇게 신호를 만들어내거든. 사실 뭐 01, 뭐 10, 10, 10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떤 하나의 신호가 되거든요. 요 DNA도 마찬가지로 이 ATGC의 염기 조합으로 신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암호라고 하는 거지. 이거를 아미노산을 연결하는 암호가 필요하다. 그래서 20종류의 아미노산 모두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20종류는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2개의 염기 조합으로는 최대 16개까지밖에 못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3개의 염기 조합으로, 이렇게 3염기 조합으로 총 64종의 신호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게 전부 다 아미노산이 다 지정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예. 근데 중복되는 게 있는데 그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자, 그렇게 저장이 되어 있다. DNA의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고, 걔를 전사하는 과정에서는 DNA가 직접 쓰이는 게 아니라 RNA에다가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RNA가. 근데 DNA끼리는 A랑 T랑 짝이고 G랑 C랑 짝이야. DNA끼리는. 근데 RNA에는 타이민이 없고 유라실이 대신 있어요. ATGC 짝이 뭔 소리냐면 A랑 T가 원래 짝이야. T가 A랑 T가 짝이어야 돼. 근데 만약에 DNA면 여기가 T가 와요. 타이민이 오는데 RNA는 유라실이 있어요. T 대신에 U로만 바꾸면 돼. T 대신에 ATGC에서 T 대신에 U로만 바꾸시면 돼. 이게 유라실이 오고, C랑은 G가 짝이에요. C랑은 G가 짝입니다. A랑은 원래는 T인데 RNA에는 유라실이 오는 거예요. 얘도. 그 다음에 T 대신은 A가 오는 게 맞아요. 그래서 DNA에 이 상태로 쭉 되어 있으면은 얘가 전사를 할 때 UGG, UUA로 전사를 해서 요게 나오는 거예요. 요게. 원본은 그대로 냅두고 RNA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렇게 틀이 되는 이 가닥을, DNA가 원래 2가닥인데 2가닥 중에 전사하는데 쓰인 애, 그거를 주형이라고 해요. 주형. 전사하는데 DNA 복제나 전사와 같은 물질 합성이 일어날 때 쓰이는 틀로 쓰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걸 주형이라고 해요. 주형. 2가닥 중에 주형 가닥이 얘야. 그리고 상보적이라고 하는데, 상보적이라고 하는 거는 A랑 똑같은 애를 붙여놓는 건 아니고 A에 상보적 관계가 있는 애가 U라는 거예요. A, T 대신에 U, G, C, C, G, T, A. 그래서 DNA가, 어떤 DNA가 오면 어떤 그 염기가 RNA에 오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전사를 해. DNA에서는 3염기 조합이라고 부르는데, RNA에서는 그 염기 3개씩 묶어가지고 코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코돈은 DNA 3염기 조합과 마찬가지로 3개의 염기로 이루어지는데, RNA에 있는 거는 코돈이라고 하는 겁니다. 코돈은 대부분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며, 코돈 중에는 단백질 합성이 시작하게 하는 것도 있고 끝나게 하는 것도 있다. 이것도 신기한 건데, 종결 코돈과 시작 코돈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코돈 중에서 시작 코돈이 오면 그때부터 리보솜에서 아미노산을 붙이기 시작하고, 종결 코돈이 오잖아. 그러면 끝내요. 붙이는 거로 끝냅니다. 자, 좀 다른 내용 없나?
코돈에 대해서 나와 있진 않네. 코돈. 뭐 이렇게 64종의 코돈이 있는데 요요요가 오면 페닐알라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붙이라고 하면 신호가 되는 거예요. 요요C가 오면 이게 64종이니까 남으니까 이거 두 개는 페닐알라닌 붙이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실까요? 그래서 여기 뭐 발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 붙이는 코돈인 거고, 뭐 아르지닌 붙이는 코돈이 있는 거고요. 요거에 따라서 여기 종결 코돈 써져 있는 거인데 여기 오면은 끝내는 거예요. 합성을 끝내는 겁니다. 여기 그림이 잘 나와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요 코돈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을 가져다가 여기 T메사이온 같아요. 이거 발린 같고 요거를 차곡차곡 여기 붙이는 거예요. 뭐 글리신 이런 게 와가지고 붙입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윗부분이 폴리펩타이드가 되고 이게 나중에 이제 단백질이 되는 겁니다. 시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다는 게. 자, 그래서 요게 해당하는 각각의 아미노산이 있다라는 거야. 이런 그 유전 암호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이 지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나는 뭐 따르키하고 그런 거 아니야. 세균도 똑같고 사람도 똑같아요.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번역 RNA의 유전 정보를 따라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것이고 핵 속에서 DNA 유전 정보가 전사되어 만들어진 RNA는 핵막에 있는 구멍을 통해 세포질로 이동해서 리보솜과 결합하는데 리보솜에서 RNA의 코돈이 지정하는 아미노산을 갖다 붙여요. 펩타이드 결합으로 단백질을 만듭니다. 미니 강의 거기 뭐 개식 코돈 이제 시작 코돈이죠. 종결 코돈이 지정이 되어 있고 자 요거 봐봐요. 얘가 두 가닥이 있는데 DNA에 UGG로 전사가 된 거는 잘 봐. 주형 가닥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TGG로 전사를 했다라고 하면 ACC가 와야 돼. 근데 여기 지금 UGG가 온 거는 요 밑에 있는 가닥 있죠. ACC를 주형으로 사용해서 상보적인 결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요 아래에 있는 게 주형 가닥이 되는 거고 A 대신에 T인데 T 대신에 U기 때문에 AT에서 T 대신에 U기 때문에 U가 왔고요. C에는 GG 여기는 TTT인데 여기는 RNA니까 U 쓰는 거고 CC는 GG 오고 C 오는 겁니다. 그럼 요거에 해당하는 아미노산 얘에 해당하는 아미노산 요거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을 각각 붙이면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알 것 같죠? 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했습니다. 지금 요렇게 단백질을 만든다. 넘기겠습니다. 자, 유전암호의 체계의 공통성 코돈은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가장 단순한 구조인 세균부터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생명체에게 공통적입니다. 자, AGC라고 하는 코드는 세균이나 사람이나 모두 세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 붙이라고 하는 그런 신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들은 다 요 생명 중심 원리가 작동을 하고 있어요.
자, 대부분의 생명체가 동일한 유전암호 체계를 사용한다라는 것은 지구상의 생명체가 공통 조상으로부터 진화해 왔으며 이를 진화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예. 자, 공통 조상으로부터 이제 유전암호 체계가 유지되면서 현재까지 전달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전자 재조합 기술 뭐 이런 거를 이용해서 유전공학이 발달합니다. 자, 특히 이제 그 사람들이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필요한데 당뇨병 환자가 많아서, 근데 이거를 그 원래는 사람의 핵에 있는 그 인슐린 만드는 DNA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용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대장균 안에 있는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그런 유전 물질을 꺼낸 다음에 인슐린 만드는 유전자를 붙여요. 그 다음에 다시 대장균한테 집어넣어. 그럼 대장균은 요 부분을 가지고 인슐린을 자기가 막 만들어요. 근데 대장균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라 얘가 또 복제를 하거든. 이렇게 복제를 하거든. 그럼 얘네들이 다 인슐린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사람에 있는 유전 그 DNA가 대장균한테서도 쓰인다라는 거죠, 똑같이. 그래서 인슐린을 대량 생산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 환자들한테 주는 거죠. 인슐린이 모자랄 때 주사를 하는 거죠. 이런 게 가능한 이유가 사람과 대장균의 동일한 유전암호 체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자, DNA에 담겨있는 유전 정보는 3염기 조합이라고 하고 RNA로 전달된 거는 코돈이라고 합니다. 코돈의 종류는 64종이 있는데 그런 애들이 하나씩 아미노산에 지정이 되어 있고요. 한 아미노산에 코돈이 여러 개가 지정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남으니까. 아미노산은 20개고 코돈은 64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유전암호는 공통적으로 모든 생물한테 동일하게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엄청 희한하지 않나? 선생님 이거를 고등학교 때는 이제 하여튼 우리는 지구과학반이어가지고 생명과학은 안 배웠다가 대학교 가서 배웠는데 엄청 희한하더라고요. 이런 거 이제 처음 알았었는데 대학교 가서. 자, 유전자 이상과 유전 질환. 유전자를 이루는 DNA의 염기 중 한두 개가 없어지거나 끼어 들어가거나 다른 염기로 바뀌어서 염기 서열에 이상이 생기면 단백질에도 이상이 생깁니다. 왜냐면 그 아미노산 붙이는 애가 다른 애를 붙여놓기 때문에 정상 단백질이 생기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유전 질환이 발생해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인데 원래 적혈구가 동글동글한 모양이어야 해. 원반형으로. 원래 적혈구가 오목한 원반형이어야 돼. 원래 생김새가. 그래야지 얘가 혈관을 잘 타고 돌아다닐 수 있어요. 동글동글해야지 어떤 그 이렇게 모세혈관 지나갈 때 잘 통통통 튀면서 지나다녀야 돼. 근데 어떤 원인에서 얘가 난 모양이 된다는 거, 난 모양. 그럼 가다가 걸려 이렇게. 그럼 혈액 순환도 잘 안 되고 빈혈증이 생겨요.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자, 근데 그게 DNA에서 딸랑 하나가 변화돼서 생기는 일이야. 여기가 정상 헤모글로빈 유전자 부분에 CTT라고 있어야 되는데 T 대신에 A로 바뀐 거예요. 딸랑 하나. 그러면 전사되는 과정에서 GAA로 원래 전사가 돼야 되지만 정상적으로는
A가 오니까 A 대신에 U가 오거든요. 그래서 GUA로 전사가 된 거예요. 근데 얘가 오면 이거는 글루탐산을 붙이라고 하는 그런 신호가 되는데 요 코도는 발린을 붙여요. 그래서 글루탐산이랑 발린이랑 서로 다르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모양 전체적으로 바뀌는 거야. 근데 이게 만약에 저 바뀌었는데 동일한 걸 붙이는 신호였으면 또 괜찮아, 사실. 그러니까 GAA는 여기 있네요. 요거 글루탐산 붙이라고 하는 신호인데 GUA는 여기 있네, 발린. 근데 만약에 이게 GAA가 아니라 그냥 GAG만 돼도 괜찮아, 사실. 왜냐면 글루탐산 붙일 거니까. 근데 저거 하나 때문에 남모양 적혈구가 생기고 빈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아미노산은 좀 많이 차이 나나? 아미노산은 얼마나 차이 나지? 글루탐산은 여기 있네, 얘. 이게 생겼고 발리는 저기 있네요. 별로 많이 차이도 안 나는데요. 요게 발린이고요. 요게 글루탐산입니다. 분자 구조가 별로 차이 안 나는데 저 정도로 완전 모양이 달라지네. 하고. 차이가 나네. 글루탐산은 차이 나네. 얘는 여기 있는데 여기는 극성이고 발리는 극성은 아니네, 무극성이네. 차이 나네, 구조가 확실히. 그래서 극성, 무극성이 차이가 있네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유전자 이상에 의한 유전 질환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페닐케토누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미노산의 일종인 페닐알라닌 분해 효소 유전자 이상으로 페닐알라닌 분해 효소가 부족하거나 결핍된다. 그러니까 아무튼 페닐알라닌을 분해하는 효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유전자가 이상해서 그 효소가 적은 거예요. 근데 페닐알라닌이 쌓이면 어떻게 되냐면 뇌손상을 일으킨다. 페닐케토누증이 생긴다. 페닐알라닌을 내가 분해를 못하면 뇌손상이 일어난다는 거고, 알비노증은 멜라닌 합성효소, 멜라닌은 원래 갈색 색소이기 때문에 이 멜라닌 합성효소가 적으면 멜라닌이 부족해서 피부색, 털이 하얗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백인 같은 사람들이 멜라닌이 없죠. 근데 그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멜라닌이 있어야지, 적당히 있어야지 강한 햇빛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피부 안쪽까지 이제 들어오는 거 차단할 수가 있어요. 멜라닌이 적으면 오히려 피부암에 잘 걸려요. 왜냐면 그 자외선 같은 것 때문에 그 세포의 그 DNA가, 정상적인 DNA가 변형이 일어나서 피부암 같은 거 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경우는 유전자 이상에 의한 유전 질환, 질병이야.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페닐케토누증, 알비노증. 이렇게 세 가지는 외워두셔야 합니다. 유전자 이상, DNA의 염기 서열이 변화하여 유전자의 이상이 생기는 그런 현상인데, 그런 유전 질환에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도 있고 페닐케토누증도 있고 알비노증이 있습니다. 자.
여기 돌연변이라는 말이 있는데, 돌연변이는 유전자의 염색체가 갑자기 변하는 건데, 이게 뭐 X선을 쪼이거나 감마선을 쪼이거나 방사선, 자외선, 담배 연기 속의 타르 이런 것들이 돌연변이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뭐 결국에 DNA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DNA가 정상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정상적이지 않으면 이제 거의 암으로 되죠. 웬만하면 뭐 감마선 맞고 뭐 누구지 헐크 이런 사람은 힘이 세졌는데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건 거의 없어. 웬만하면 다 암이 되는 거야. 암세포가 되게 정상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요즘 암이 많죠.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어가지고. 자, 생명 중심 원리 잘 써져 있고 여러 번 지금 했고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DNA에서 RNA로 전사, RNA가 핵공을 통해 나온 다음에 리보솜에서 번역을 하게 되면 아미노산을 붙이는데 처음에는 폴리펩타이드라고 하고 이게 잘 꼬여 있으면은 이제 그 단백질이 되는 겁니다. 이 3차원적인 구조가 되면 요게 폴리펩타이드가 나중에 이제 단백질로 바뀌는 거고 잘 꼬여서. 근데 이거는 이제 세포가 핵이 있는 세포가 있고 핵이 없는 세포가 있어요. 핵이 없으면 원핵세포라고 해요. 핵이 없어도 DNA는 있기 때문에 똑같이 일어납니다. 근데 핵이 없는 세포는 이제 원핵생물이라고 해서 대부분 세균이야. 이런 애들은 이게 원핵생물인데 이런 애들은 뭐 세균이 원핵생물입니다. 핵이 따로 없어요. 열심히 했고요. 옆에 개념 확인 문제 262에서 263쪽 풀어보셔야 됩니다. 말씀하세요. 자, 용어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A는 그 단백질과 DNA가 꼬인 상태에서 이렇게 막대 모양으로 보이는 거는 염색체라고 하는 거고, DNA 이렇게 길다랗게 있는 부분은 DNA고, 동글동글한 애들은 단백질인데 뭐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하긴 해. 단백질이고, 요 특정 부분은 유전 정보가 담겨 있는 특정 부분을 유전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DNA의 특정 부분이다. 유전자에 대한 설명 맞고요. 특정한 염기 서열로 되어 있다. 맞고. DNA 한 분자에 유전자 한 개가 있다. 여러 개가 있는 거야. 뭐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뭐 수백 개 이상이 있겠죠. 수백 개 이상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DNA가 엄청 길고 거기 일부분이 다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유전자가 여러 개가. 유전자와 단백질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단백질은 유전자의 유전 정보에 따라 합성된다. 맞고요.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은 리보솜에서 결정한다. 아니죠. 이거 리보솜은 그냥 도와주는 거고 합성시키는 거고 DNA의 결정이 되는 겁니다. DNA에 의해서 아니면 유전자에 의해서. 유전자의 유전 정보는 단백질을 통해 발현된다. 맞아요. 어떤 단백질을 만드냐에 따라서 성질이 결정되는 거여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걔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단백질을 만들어서 단백질을 통해 발현이 되는 거 맞아요. 자, 4번에 DNA가 RNA로 되는 부분을 전사라고 하고 전사. 얘를 번역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 세포에서 기억과 니은 과정이 일어나는 세포 소기관. 전사 과정은 핵에서 일어나는 거고 핵 안에서. 니은은 리보솜에 의해서 RNA가
어떤 아미노산을 붙여야 되는지 번역이 일어나 가지고 붙여주는 거예요. 리보솜이고요. 자, DNA가 RNA로 전사될 때 A는 U로 가는 거고, 근데 이제 T는 A로 가는 거죠. DNA에서 RNA로 갈 때. 그 다음에 G는 C로 가고요. C는 G로 가고요. 그래서 C는 G가 붙어야 되고, G가 붙어야 되고, C고요. 그런데 세 개의 염기로 이루어진 RNA의 유전 암호 가를 코돈이라고 불러. RNA에서는 코돈이고 DNA에서는 3염기 조합이고, RNA 기억에 해당하는 염기 서열을 쓰시오. GCC 쓰면 돼. GGC네요. GGC 쓰면 되고, 나는 무엇이냐? 나는 아미노산인데 뭘 보고 써야 되나? 보고 쓸 게 없네요. 아미노산인데 아무튼 CGU에 해당하는 그 코돈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이 있는 거죠. CGU의 코돈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이 있는 겁니다. CGU는 뭔가요? CGU는 아르지닌이네. CGU. 아르지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 붙이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서 아미노산 쓰면 돼.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이런 종류에 따라 붙는다 이거고요. 그래서 이 RNA 가닥으로 유전 정보를 전달한 DNA, 그러니까 주형 가닥을 말하는 거죠. 왼쪽부터 써라. 그러니까 얘가 A가 U가 나오려면 A가 있었어야 되는 거고요. ACC AAA CCG ACT 이해 가실까요? 그러니까 얘가 A가 있어야지 U가 되는 거고, C는 G에 상보적으로 결합되고, A가 있어야지 U가 나오는 거고요. CCG ACT 이해 가시죠? 이렇게 원래 있었던 겁니다. DNA에. 이 RNA 가닥으로부터 만들어지는 단백질은 최대 몇 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냐? 왼쪽 첫 번째부터 번역된다. 그러니까 얘가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최대 4개가 되는 거예요. 3개씩 하나의 아미노산이 되니까. 근데 왜 최대라는 말을 쓰냐면, 아까 전에 그 코돈표에서 중복되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뭐 제가 다 찾아보진 않았지만 요런 애가 같이 있으면은 글라이신이 둘 다 붙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로는 4개까지 붙을 수 있다. 뭔 얘기인지 아실까요? 네. 중복되는 거는 뭐 나오긴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코돈이 64종이 있고 아미노산이 20종이 있기 때문에 중복될 수도 있다. 코돈에 따라서.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지 쓰시오. RNA에 있고 총 64종이 있고 3개 염기로 되어 있고 대부분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왜 또 대부분이라고 되어 있냐면 종결 코돈이나 개식 코돈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미노산 지정하지 않고 이제 지금부터 붙여라. 지금까지만 이제 그만 붙여라. 이런 신호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란 말도 붙는 거고, 아무튼 이거는 이제 코돈을 의미하는 거죠. 코돈. 자, 그 다음에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인슐린을 생산하는 과정이다. 대장균 내에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부분을 분리하고 DNA에서 인슐린에 해당하는 유전자를 갖다 붙여요.
유전자 재조합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그 세균에 집어넣어, 대장균에. 근데 대장균이 지네가 알아서 이거를 복제해가지고 증식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각각의 세포들이 전부 다 인슐린 그 만드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유전자를 대량 생산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 같아서인지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유전 암호 체계가 같다. 사람의 그 인슐린 만드는 유전자랑 얘네가 사용하는 대장균이 사용하는 유전 암호 체계가 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코돈 있으면 똑같은 거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9번에 유전자 이상에 대한 설명이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DNA의 이 염기 서열에 변화가 생기면 그게 유전자 이상을 일으켜서 유전자 그 질병이 되는 거죠. 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나 페닐케토뇨증 아니면 알비노 이런 게 생길 수 있습니다. 유전자 이상을 유발하는 요인은 X선도 되고요. 그러니까 X선은 이제 그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는 거는 엄청 조금 째는 거예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거기 잘 안 있어. 바깥에서 찍지. 그래서 그게 X선을 계속 째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일하는 분들은 뭐 이렇게 납조끼 같은 거 이제 입고 일하고 그러고 타르 이런 거 담배에 있는 겁니다. 가시광선은 우리가 계속 쏘이는 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유전자 이상이 발현되는 건 아니고 뭐 적외선도 괜찮고요. 근데 자외선은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안 좋고 감마선도 에너지가 높은 거야.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만 고르시고 가시광선은 우리가 계속 쬐고 있는 겁니다. 계속. 자, 그림은 정상 적혈구와 남모양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정상 유전자는 CTT로 되어 있어서 T 대신에 A가 전사가 되고 요거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을 붙여요. 아까 뭐 이거 발린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발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붙이면 발린 맞나? 그러면 정상적으로 발현이 되는데 정상이 글루탐산이구나. 비정상의 발린이고. 자, 아무튼 얘가 정상적인 글루탐산이라고 하는 애를 붙여야 되는데 이게 U로 바뀌면서 A로 바뀌고 U로 바뀌면서 요거에 해당하는 코돈이 발린이에요. 아까 찾아보니까 발린은 되게 극성이고 글루탐산은 무극성이더라고. 그래서 이 분자 구조가 바뀌는 겁니다. 전체적인 구조가. 자, 그런데 이제 이 원래 적혈구에 헤모글로빈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개의 헤모글로빈이 있는데 이 헤모글로빈들이 이렇게 어떤 극성 부분이 생긴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래서 이렇게 막 달라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헤모글로빈이 이렇게 생기니까 적혈구 모양이 남 모양으로 바뀌는 거죠. 아무튼 그렇고 가와 나 과정을 써라. 가는 전사 과정이고요. 나는 번역 과정입니다. 자, 요런 원인은 유전자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요런 원인은 유전자 이상이다. 자,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